네, 안녕하십니까. CFA 레벨 1 프로그램 설명회를 맡은 나준호 CFA라고 합니다. 여러분들 CFA를 지금 공부할지 말지에 대해서 굉장히 궁금한 점, 고민이 많으실 텐데요. 그러면서 이 내용이 정말 어려운 것인지, 그리고 뭐 비용은 많이 들지 않는지, 어떤 과목을 드는 것인지, 또 이걸 땄을 때 나에게 어떤 혜택들이 있는 것인지에 대해서 고민들을 많이 하고 계실 겁니다. 오늘 한 20분 정도의 시간에 걸쳐서 이 동영상을 통해서 그러한 의문들을 해소를 하시고요. CFA를 내가 준비할 것인지 한번 선택할 수 있는 기회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자, 오늘 제가 말씀드릴 부분은 크게 세 가지로 구성됩니다. 먼저 CFA가 무엇인지, 그리고 CFA에서 배우는 내용들과 그 다음에 그 CFA 시험의 특성들이 어떤 것인지, 그리고 마지막으로 왜 와우패스가 CFA 시험에서 가장 최상의 선택이 될 수 있는지에 대해서 간단하게 설명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CFA의 개념의 CFA가 무엇인지에 대해서 좀 설명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CFA 시험은 CFA 협회라고 하는 미국에 있는 글로벌 비영리 단체에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CFA 협회는 샤롯데빌이라고 하는 미국의 시골에 어떤 시골 도시 쪽에 이제 본사를 두고 있는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전 세계 150개국의 금융 관련 전문 인력 총 회원 16만 명으로 구성되어 있고요. 그 다음에 여기서 CFA 차트 홀더들은 12만 명에 달하는 굉장히 거대한 조직입니다. 자, 이 CFA 협회는 1947년에 설립되어서 현재 68년이나 되는 굉장히 긴 역사를 갖고 있고요. 그리고 이때 설립 자체도 여러분들 벤자민 그레이엄이라고 하는 그 재무 분석의 전설을 알고 계실 겁니다. 그 사람이 기본적 분석의 체계를 잡으신 분이죠. 이 분의 주도 하에서 협회가 건설되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CFA 시험은 1963년부터 가동되었습니다. 벌써 50년이 넘는 기간 동안 이 시험이 유지되고 또 발전되어 왔다고 하는 것들이겠죠. 자, 그리고 이 CFA 협회에서는 CFA exam이라고 하지 않고요. examination을 하지 않고 CFA 프로그램이라는 말을 공식적으로 이용을 하고 있습니다. 즉, 여기서 강조하는 건 뭐냐면은 CFA 프로그램이라는 것들이 단순한 자격 시험이 아니라고 하는 것들이죠. 오히려 체계적인 교육 커리큘럼과 엄격한 윤리 기준을 통해서 금융산업 전반에 걸친 전문성과 직업 성실성을 갖춘 그러한 우수한 금융 인재를 키워내는 양성 과정으로서 의미가 더 강하다고 하는 것들입니다. 결국 여러분들이 CFA 시험을 3년 정도의 기간에 걸쳐서 모두 통과하고 났을 경우에는 이러한 윤리성과 전문성 그리고 성실성을 갖춘 그러한 누구라도 탐을 내는 금융인재가 될 수 있다는 것이겠죠. 자, 그렇다면 CFA라고 우리가 보통 얘기를 하는데요. 보다 정확한 표현은 CFA 차트 홀더라는 표현이 맞는 표현이 되겠습니다. 이 CFA는 Chartered Financial Analyst라고 얘기를 하고요. 그 다음에 이 CFA 호칭을 달 수 있는 사람들은 3번의 시험을 모두 통과하고 그 다음에 최소 4년 이상 직무 경력을 인정받아서 CFA 차트를 부여받은 사람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정확한 명칭은 CFA 차트 홀더, CFA 차트를 받아서 가지고 있는 사람이라는 그런 표현을 쓴다고 하는 것들이죠. 지금 전 세계적으로 CFA 차트 홀더들은 12만 명 정도 되고요. 한국에서도 활동 중인 CFA 차트 홀더들은 약 1,200명입니다. 실제로 한국인으로서 CFA 차트 홀더가 된 사람들은 훨씬 더 많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사람들 중에 상당수는 해외에서 활동하고 있는 사람들이 많기 때문에 국내 거주자들로서만 친다면 1,200명 정도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CFA는 전 세계에서 그리고 가장 명망 높고 권위 있는 그런 자격증으로 인정되고 있다고 하는 것들이죠. 무엇보다도 역사성이 있습니다. 1963년부터 50년이 넘는 기간 동안 유지되고 발전되어 왔고요. 그리고 여기서 내오는 내용들이 금융시장 전반의 모든 내용들을 다 어느 정도는 상당히 깊게 다뤄진다고 하는 것들입니다. 주식이라든가 채권이라든가 부동산 이러한 대부분의 투자 상품들 그리고 경제, 기업, 산업의 전반에 걸친 재반 투자 분석들 그리고 포트폴리오 운영이라고 하는 이러한 여러 가지 것들을 금융투자 과정의 어떤 전반적인 내용들을 모두 익힐 수 있는 부분들이기 때문에 그만큼 전 세계에서 가장 권위를 인정받고 특히 서구의 금융선진국에서는 must have degree로서 누구라도 꼭 가져야 되는 그런 디그리로서 그 어떤 자격증으로서 인정받고 있다고 하는 것들이죠.
자, 여기 이제 그림을 보시면요. 굉장히 많은 사람들이 책상에 앉아서 무엇인가를 하고 있습니다. 자, 무엇을 하고 있는 장면이냐면요. CFA 시험장입니다. 매년 6월과 12월에 걸쳐서 벌어지는 그 시험 장소에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모여가지고 시험 친다고 하는 것들이죠. 자, 이렇게 전 세계에서 많은 사람들이 보는 이유들. 매년 20만 명이 넘는 사람들이 시험 보고 있습니다. 자, 그 이유들은 바로 앞에서 말씀드렸다시피 이 시험이 갖고 있는 그런 독특한 성격 때문에 그럴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은 CFA 멤버들은 이미 CFA 차트를 딴 그런 멤버들은 어디서 활동을 하고 있을까요? 자, 협회에서 나온 통계를 보면요. 전 세계와 그 다음에 한국 시장 두 개에 대한 통계들을 뽑아볼 수 있는데요. 전 세계에서 특히 펀드 매니저와 애널리스트를 비롯한 다양한 금융권들에 포진되어 있는 것들을 보실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한국에서도 마찬가지로 펀드 매니저 애널리스트들이 많은가 동시에 IB라든지 그 다음에 은행권의 리스크 관리 쪽까지도 이제 좀 비중들이 있다고 하는 것들을 좀 보실 수 있겠습니다. 흥미로운 것들은 그 CXO,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임원급이죠. 임원급의 레벨들은 한국이 좀 적은데요. 그 이유는 CFA 시험에 우리나라에서 사람들이 응시하게 된 것들이 불과 한 15년 정도밖에 되지 않았기 때문에 그래서 약간 작고 향후 이 숫자는 점점 늘어날 것이라고 하는 측면들을 생각해 볼 수 있겠습니다. 자, 그렇다면은 CFA 차트 홀더를 여러분들이 이제 취득하게 되었을 때 그 어떤 메리트들이 있을까? 자, 다양한 메리트들이 있을 텐데요. 크게 4가지 정도라고 생각됩니다. 무엇보다도 전문 지식에 관한 측면이 있겠죠. 투자금융과 관련된 전문 지식들을 여러분들 굉장히 포괄적으로 획득할 수 있습니다. 자, 그리고 이것이 갖는 의미라고 하는 것들은 특히 금융권에 있는 사람들은 대부분 태생적으로 전문성을 추구하다 보니까 굉장히 스코프가 좁아지는 네로우 스코프 문제에 직면하게 됩니다. 자, 그런 것들을 이러한 CFA 과정을 통해 아주 극복하실 수 있다고 하는 것들이죠. 이건 특히 30대가 아니고 40대에 갔을 때 굉장히 중요해지는 팩터가 됩니다. 왜냐하면 40대에 대해서 다른 부서의 일들, 그리고 전반적인 포트폴리오 운영한다 했을 때 다른 쪽에다 코멘트 해줘야 되는데 자기 분야만 파고 있다면은 그러한 그 지위에 올라갔을 때 제대로 얘기를 할 수 없는 이런 문제점들이 동작한다고 하는 것들이죠. 그래서 30대 이런 CFA 차트를 따르는 것들이 나중에 40대를 위해서 굉장히 유리하다는 측면이 하나가 있고요. 그다음 두 번째로 사회적으로 좋은 인정을 받을 수 있습니다. CFA 지식이라든가 성실성은 누구라도 인정을 하죠. 특히 이제 글로벌 단위에서 투자 분석 보고서라든지 그다음에 뭐 펀드 매니저들 관련해서는 대부분 CFA 따는 사람들이 많기 때문에 이러한 측면에서 글로벌 무대에서 조금 인정을 해주는 부분들이 있고요. 특히 한국의 경우에는 성실성이라는 측면들을 분명히 인정을 해줄 겁니다. 대부분의 많은 금융권 사람들이 이미 CFA를 공부해봤다가 실패한 경험들이 많습니다. 너무 힘들어서. 왜냐면은, 우리가 직업생활 하다가 보면은 여러 가지 시간 뺏긴 일도 많고 또 가족생활도 해야 되는데 그런 부분들 다 극복을 하고 이 CFA 시험 통과했다는 것들이 굉장히 그만큼 성실하다는 것들을 보증한다고 하는 것들이겠죠. 자, 그리고 세 번째로 어떤 커리어상 우위도 어느 정도 가질 수 있겠습니다. 취업이라든가 승진이나 전직이 있어가지고 이 부분들이 갖는 우위가 분명히 존재한다고 하는 것들이겠죠. 특히 애널리스트라든가 펀드 매니저, IB 쪽에서 요즘 이쪽 자격증들의 어떤 필요성들이 증가하고 있고요. 또한 대기업 재무 분야에서도 이런 측면에서 수요들이 많아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글로벌 네트워크라고 하는 측면들을 여러분들이 또 그러니까 중요하게 생각하실 수 있습니다. 전 세계 12만 명, 한국에 1,000명이 넘는 이러한 CFA 차트 홀더들이 있는데요. 이 사람들은 모두 공통점들이 있죠. 그 어려운 과정들을 힘들게 이겨냈다고 하는 공통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나중에 명함 주고받을 때 CFA라고 하는 함자가 붙어있다. 그렇다면은 양쪽이 다 그렇게 CFA라고 하는 어떤 데지그네이션이 붙어있으면은 두 사람 모두 순간 어느 정도 공감을 할 겁니다. 아, 이 사람이 얼마만큼 힘들게 이 과정을 극복했구나. 그 내용들이 주마간산처럼 지나가면서 서로 이제 공감대가 형성될 수 있다고 하는 것들이죠. 자, 거기에서 오는 이점이라고 하는 것들은 결코 무시할 수가 없을 겁니다. 자, 그래서 이러한 것들을 통해서 결국 CFA 차트 홀더가 금융권의 어떤 전문성을 1차적으로 단기적인 전문성들, 그리고 장기적으로는 생존성을 확보하는 데 있어서 굉장히 중요할 것이다 라고 하는 것들이죠. 자, 그렇다고 해서 CFA 차트 홀더가 된다고 하는 것들이 즉각적인 연봉 상승을 얘기하지는 않는다고 하는 겁니다. 오히려 이것보다는 장기적으로 봤을 때 여러분들이 어떤 옵션을 줄 수 있는 기회가 있을 때 그거를 쉽게 뛰어올라서 잡게 해주는 그러한
역할들을 해주는 것이다 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렇다면은 우리가 지금까지 CFA의 어떤 시험의 어떤 특성을 가지고 그 다음에 이걸 땄을 때 어떤 메리트가 있는지를 보셨고요. 그 다음은 그렇다면 구체적으로 CFA 프로그램이라고 하는 것들이 어떤 내용들을 가지고 있고 어떤 과목들을 담고 있고 또 CFA 시험이 어떤 형태로 이제 이루어지는지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기서는 CFA 프로그램의 구성에 대해서 보여주고 있는데요. 레벨 1, 레벨 2, 레벨 3라고 하는 3단계로 구성되어 있다는 것들은 잘 알고 계십니다. 자, 이런 과정을 통해 가지고 어떤 금융의 어떤 윤리라든가 그다음에 분석 기법이라든지 투자 상품, 그다음에 펀드 운영과 같은 관련된 여러 가지 내용들을 배우게 됩니다. 각 레벨별로 약간씩 강조점들은 달라집니다. 에틱이라고 하는 부분들은 레벨 1, 2, 3에 있어서 모두 다 중요하게 나타날 수 있는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레벨 1에서는 특히 투자 상품 쪽이 전반적인 투자 지식이라고 하는 쪽들이 굉장히 중요하게 부각이 됩니다. 그리고 레벨 2에서는 이러한 투자 지식들을 배경으로 해가지고 금융 상품들, 주식이라든가 채권이라든가 그다음에 선물 옵션 같은 구체적인 금융 상품들에 대해서 밸류에이션하는 것들이 굉장히 강조가 됩니다. 그리고 레벨 3로 가면은 이러한 모든 내용들을 포괄하고 실제적으로 운용을 하는 펀드를 운영을 하는 데 있어서 여러분들이 알고 있어야 될 어떤 전문적이고 실무적인 지식들에 대해서 굉장히 많이 배우시게 된다고 하는 것들이죠. 그래서 레벨 1, 2, 3에 있어서 기본적인 과목들은 같지만 거기서 강조점들이 달라지고 배워야 될 내용들이 조금씩 심화가 된다고 하는 것들을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렇다면 어떤 과목들이 나오느냐? 크게 10개의 과목으로 구분할 수 있겠습니다. 먼저 윤리라고 하는 부분들, 그 다음에 퀀트라고 하는 통계죠. 그 다음에 이코노믹스, 경제학, 파이낸셜 리포팅, 회계가 되겠습니다. 코퍼레이트 파이낸스, 재무관리이고요. 에코티 인베스트먼트, 주식이 되겠죠. 픽스드 인컴은 채권이고요. 그 다음에 파생, 그 다음에 대안투자, 그 다음에 포트폴리오 매니징과 관련된 이러한 10개의 내용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자, 이러한 것들을 통해서 전체적으로 금융권에서 필요한 기본적인 지식들, 그 다음에 좀 더 실무적인 지식까지 폭넓게 좀 배우실 수 있겠고요. 그 다음에 여기에서 각 레벨별로 강조점들, 비중들이 달라집니다. 레벨 1에서는 특히 윤리와 통계와 회계가 굉장히 좀 중요한 비중을 차지하고 있고요. 레벨 2에서는 회계, 그 다음에 주식과 채권이라고 하는 부분들이 굉장히 중요한 부분으로 부상을 하게 됩니다. 자, 레벨 3에서는 지금까지 배웠던 내용들을 포괄해서 펀드 매니징이라고 하는 부분들, 이 펀드 매니징에 응용을 하는 그러한 내용들의 비중들이 굉장히 높아진다라고 하는 것들이죠. 그래서 레벨 3 전체적으로 포괄적으로 보신다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렇다면은 시험 과정은 어떤 식으로 운영이 될까요? 여러분들 먼저 응시생으로서 가입을 하셔야 되겠죠. 자, 인롤 과정이 있고요. 그 다음에 3번의 시험을 합격하고, 그 다음에 뭐 통과를 했다. 그렇다면은 CFA 차트 홀더로서 등록을 하는 이런 과정을 거치시게 되겠습니다. 자, 먼저 가입을 하는 데 있어서 가입 요건은 대학교 4학년 이상입니다. 대학교 4학년 아니면 볼 수가 없는 건가요? 또는 학업이라든가 직업을 포함해서 도합 4년을 넘어가면은 가능하다고 하는 것들이죠. 특히 한국의 경우에는 군대 경력들이 인정되는 경우들이 많아서요. 대학교 3학년 때부터도 벌써 이 CFA 시험을 준비하셔서 졸업을 한과 동시에 레벨 2 정도까지 통과하시고 그러니까 입사를 하시는 분들이 의외로 좀 많습니다. 자, 그리고 온라인에서 접수와 비용을 합니다. 접수와 비용 납부를 하게 된다고 하는 것들이죠. 자, 이때 그 비용이 그 시험 시기가 가까워질수록 점점 올라가는, 굉장히 많이 올라가는 이제 측면을 보입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가급적 여러분들이 CFA 공부를 준비해야겠다라고 마음을 먹으셨다면은 가급적 빨리 등록을 하셔가지고 공부를 시작하시는 것들이 비용도 줄이고 또 아무래도 긴 시간을 가지고 공부를 하게 되니까 그만큼 부담도 좀 줄어드는 그런 이점들이 있을 겁니다. 자, 그리고 3번의 시험을 통과를 하셔야 됩니다. 레벨 1은 매년 2회, 즉 6월과 12월에 있고요. 레벨 2와 레벨 3, 레벨 2와 레벨 3는 매년 6월 달에 시험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 시험 결과는 한 달 뒤나 2달 뒤 정도에 보통 발표가 됩니다. 그리고 이러한 과정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다 세 레벨을 통과를 했다. 자, 그랬다면은 여기에 실무 4년과 그 다음에 CFA 2인의 추천을 받으셔가지고 CFA 협회에다가 자신을 받아달라고 이제 등록을 하시면 된다고 하는 것들이죠.
자, 그러면은 10월이나 11월 중에 데이터베이스에 등재되면서 여러분들은 CFA 차터 홀더가 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의 이름들은 매년 아시안 월스트리트 저널에 합격자 광고에 이제 수록될 때 같이 올라가실 수 있다고 하는 것들이겠죠. 자, 그래서 결국 이러한 CFA 과정들을 모두 통과하는 데는 최소 2년, 그 다음에 평균적으로 4년 정도가 소요가 됩니다. 여기서 최소 2년이라고 하는 것들은 겨울 시험을 보고 막바로 그 다음에 레벨 2 시험을 패스해서 가는 경우에 이제 최소 2년이 될 수 있다고 하는 것들이죠. 근데 이런 것들은 이제 학생인 경우에, 특히 뭐 대학원생인 경우에 가능한 테크트리긴 한데요. 일반인들에게는 그렇게 권하고 싶은 테크트리는 아닙니다. 그리고 일반적으로는 대개 한 번 정도는 고배를 마시는 경우가 있기 때문에 평균 4년 정도가 소요된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또한 굉장히 긴 시간이 많이 걸리고요. 그리고 시험 응시비라든지 교재비라든지 학원비 이런 것들 포함해서 1회당 레벨 하나당 보통 200에서 300만 원 정도가 소요된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가장 중요한 것들은 무조건 하겠다, 해보겠다라는 것들이 아니고 확실하게 내가 할 수 있겠다라고 하는 각오와 그 다음에 수험 시간을 확보하는 게 중요합니다. CFA 시험이 어렵다 많이 얘기를 하는데요. 실제로는 그렇게 어렵지는 않습니다. 단지 힘이 들 따름이죠. 얼마만큼 수험 시간을 확보하느냐에 따라 가지고 적어도 300시간, 맥스 한 500시간 정도 확보하셔서 투입을 한다면은 어느 정도는 패스할 수 있는 그런 시험입니다. 대부분 그 시간들 확보를 못 해가지고 많이 떨어지는 경우들이 발생하는 것들이죠. 그래서 확실한 각오와 절대 수험 시간 확보라고 하는 이러한 두 가지 조건을 갖춘 뒤에 그 다음에 응시를 하시고 그 다음에 원샷 패스 한 번에 응시를 했을 때 반드시 통과를 하는 이런 식의 것들을 이러한 전략들이 필요하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자, 그렇다면 응시생 수는 어떠한 추이를 보이고 있는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보시면 굉장히 1990년 이후 특히 2000년 이후에 가파르게 상승하고 있는 모습들을 보실 수 있겠습니다. 자, 이처럼 2000년대 들어서 CF 응시생들이 굉장히 급증을 하게 됐고 지금은 거의 17만을 넘어서고 있는 상황을 볼 수 있는데요. 자, 이런 것들은 기본적으로 세 가지 요건들, 세계적으로 금융시장이 확대가 되고 또 금융기법 자체가 굉장히 복잡해졌다고 하는 것들이죠. 그리고 이에 따라서 금융인력들의 전문화 경향들이 복합되면서 이런 응시생 증가들이 나타났다라고 하는 것들이죠. 즉 그만큼 더 준비된 사람들이 필요한 것들이고 더 많이 더 깊이 아는 사람들이 필요하게 되면서 이 CFA 시험은 이러한 지식들을 습득하는 과정으로서 택하는 사람들이 많았다고 하는 것들이죠. 특히 레벨 1의 경우 자 여기에서 제일 아래의 부분과 그 위에 있는 부분이 바로 레벨 1인데요. 이 레벨 1의 경우에 굉장히 폭발적으로 증가했습니다. 자, 이런 것들은 글로벌 시장에서였던 기본 자격화 경향들을 반영한다고 보실 수 있겠고요. 그래서 이 레벨 1 응시생의 경우에 이미 10만 명 수준에 거의 달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2015년 6월의 경우에 전체 12.5만 명 정도가 응시를 했고 전체 그러니까 2015년 6월에는 그리고 6월에는 한 12.5만 명 중에서 레벨 5 응시생이 한 5만 명 정도였고요. 마찬가지로 12월 달도 5만 명 정도가 응시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즉 매년 한 10만 명 정도 레벨 1 응시생들이 나타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렇다면 합격률은 어떻게 될까요? 자, 합격률은 2000년대 들어서 40%대 정도에서 맞춰주고 있습니다. 특히 2010년대 이후에는 40%대 초반 정도로 지금 맞춰지고 있는 그런 상황이다라고 하는 것들이죠. 좀 더 구체적인 통계를 보시면은 2015년 6월, 작년 6월이죠. 작년 6월에 레벨 1 합격률은 42%였고요. 레벨 2도 46%, 레벨 3의 경우 53% 정도였습니다. 쉽게 생각하셔서 레벨 1은 글로벌리 40%대 초반, 레벨 2는 40%대 후반, 레벨 3는 50%대 초반의 합격률들을 보이고 있다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다만 한국의 경우에는 합격률이 좀 낮습니다. 20%대 레벨 1의 경우에 20%대 후반 정도에 불과합니다. 이건 잘 아시겠죠? 왜 그런지. 기본적으로 영어 시험이기 때문에 사람들이 진입장벽이라고 하는 부분들이 좀 있는 부분들이 있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로 사람들이 시험에 응시하더라도 시간을 못 내는 경우들이 많습니다. 학생들의 경우에는 학업 부담들 때문에 직장인들은 여러 가지 회사 일과 그 다음에
개인적인 가정생활 때문에 시간을 못 내서 많이 떨어지는 경우들이 있다고 하는 것들이죠. 그래서 이런 것들을 잘 극복해내신다면 얼마든지 충분히 여러분들 하실 수 있는 그런 시험이다라고 하는 것들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그렇다면은 시험은 어떤 형태로 구성되느냐? 레벨 1, 2, 3에 있어서 각각 다른 형태로 시험이 나옵니다. 레벨 1은 멀티플 초이스, 삼지선다죠. 삼지선다 240문제가 나오고요. 그 다음에 레벨 2는 아이템 셋이라고 하는 형태로 120문제가 나옵니다. 아이템 셋이라고 하는 거는 여러분들 토플 시험을 보셨을 거예요. 토플의 리딩 파트를 보시면은 굉장히 긴 지문, 한 700단어 정도 되는 긴 지문이 나오고 거기에서 5문제라든지 6문제 정도 문제들이 나오는 형태도 있었죠. 그러한 형태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마찬가지로 여기 아이템 셋도 긴 지문이 나오고 거기에서 문제들이 나오는 형태로 구성된다고 하는 것들이죠. 그 다음에 레벨 3를 가시면은 이제 주관식이 등장합니다. 에세이라고 하는 주관식이 나오고요. 오전에 에세이라고 하는 주관식을 보시고 그 다음 오후에 마찬가지로 60문항의 아이템셋 문제를 보게 됩니다. 그래서 매 레벨마다 그 시험 유형들이 틀리기 때문에 이런 것들에 대해서 시험 직전 한 2달 전부터 조금 대비를 하셔야 되는 측면들이 있습니다. 자, 그리고 나머지 부분들은 레벨 2, 레벨 3에 관련된 얘기니까 여기서는 레벨 1에 좀 포커싱해서 보시면은 일단 레벨 1에서 중점을 두는 부분들은 금융 지식의 전반적 이해입니다. 그리고 그 수준이라는 것들이 경영학부라든지 또는 MBA 수준이라고 하는 것들이죠. 자, 그래서 그렇게까지 레벨 1 통과는 좀 어렵지는 않다라고 하는 것들 이해하시면 될 것 같고요. 다만 문제가 되는 게 굉장히 내용들이 많습니다. 직접 해보시면 아시겠지만은 외워야 될 것들도 많고 익혀야 될 것도 많습니다. 자, 그래서 이러한 것들을 제대로 극복하시려면은 다독 여러 번 읽어야 됩니다. 사람이 아무리 머리가 좋다 해도 한 번 읽고서 한 번 암기하고서 그것들을 다 계속 가져갈 수는 없는 것들이죠. 여러 번 반복을 하면서 기반을 지식의 기반과 암기 기반들을 닦아야 될 겁니다. 그래서 굉장히 여러 번 다독해서 보는 것들이 중요하시고요. 그 다음에 CFA 시험이라고 해서 뭐 계산 문제가 많이 나오느냐? 꼭 그렇지는 않다고 하는 것들이죠. 레벨 2부터는 계산 문제 복잡한 것들이 많이 나오는데 레벨 1은 계산도 그렇게 복잡하지도 않고 그 다음에 개념과 원리들이 굉장히 중요하게 요구가 됩니다. 이 개념을 제대로 알고 있느냐, 이 원리를 제대로 이해하고 있느냐를 테스트하는 부분들이 많이 나오기 때문에 개념과 원리 중심의 넓은 이해가 좀 중요하다라고 하는 것들이겠죠. 그 다음에 추가적으로 문제가 많습니다. 오전 120문제, 오후 120문제. 근데 실제로는 한 문제에서 2개 이상의 지식들을 물어보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실제적으로는 200문제 정도에 푸는 어떤 난이도들을 느끼시게 될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문제풀이 스피드라고 하는 것도 중요하고요. 또한 자기가 모르거나 그다음에 굉장히 어렵게 되는 문제들이 있는데 이렇게 어렵게 된 문제들을 전략적으로 딱 판단하시고 아 이거는 나도 못 풀고 다른 사람들도 못 푸는 것들이다. 또는 이거는 내가 푸는데도 5분 이상 걸리고 남이 푸는데도 5분 이상 걸리는 문제다. 라고 판단하시고 전략적으로 넘겨버리는 이러한 선택과 포기가 당일날 시험 당일날 필요할 수도 있다고 하는 것들이죠. 이런 시험 스킬들을 키우는 것들. 즉 전체적으로 시험 과정에 있어서 여러 번에 걸쳐서 개념과 원리 중심의 브로드한 이해와 다독을 하시고 그리고 시험 한 달 전부터 이런 문제풀이 스피드를 배가하고 전략적인 어떤 선택 스킬들을 키우는 이런 노력을 하신다면 충분히 여러분들이 이 시험들을 극복해내실 수 있다고 하는 것들입니다. 자, 그렇다면 어떤 책들을 가지고 우리가 공부를 해야 되느냐? 크게 3가지 종류가 있습니다. 먼저 협회에서는 커리큘럼 북이라고 하는 책을 주교재로서 권장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볼륨감을 보세요. 볼륨감이 압도적이죠? 예. 책 페이지 수가 4,000페이지가 넘어갑니다. 자, 그래서 반드시 봐야 되는가에 대해서 굉장히 심한 회의감이 들 수밖에 없다고 하는 것이죠. 예, 개인적으로는 이런 말을 들으면 좀 미안하긴 합니다만은 개인적으로는 처음부터 끝까지 한자도 빠뜨림없이 다 봤다. 그런 분들은 반드시 떨어지게 되겠습니다. 떨어진다고 생각합니다. 자, 왜냐하면 처음부터 끝까지 한번 다 진짜 제대로 보려면은 6개월 이상이 소요된다고 하는 것들이죠. 한 번밖에 못 본다고 하는 겁니다. 자, 그러면은 뒤에 와서 첫 번째 책의 내용들을 기억할 수 있을까요? 기억 못하고 한다고 하는 거죠. 그래서 이거 전체적으로 다 읽는 것들, 꼼꼼히 읽는 것들은 시험에 그렇게까지 당락에 도움이 되지 않고요. 오히려 그렇기 때문에 사람들이 많이 다이제스트 북들을 활용을 합니다. 다이제스트 북으로서 가장 대표적인 것들이 슈에저 교재인데요. 이게
1,500페이지 정도입니다. 그리고 이 커리큘럼북의 그 빡빡한 활자체와는 달리 여기는 굉장히 듬성듬성 보기 좋은 그런 활자체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실제적으로 커리큘럼북의 한 5분의 1 정도의 콘텐츠를 담고 있다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이 책을 많이 보긴 하는데요. 다만 이것도 조금 문제가 있다고 하는 것들이죠. 왜냐하면은 커리큘럼북에서 출제 경향들과 다이제스트북에서 출제 경향들이 너무 좀 차이가 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적어도 다이제스트북으로 내용들을 이해를 하시고 문제는 커리큘럼북의 내용들을 꼭 풀어보셔야 되겠습니다. 여기서 레벨 2나 레벨 3에 있어서 특히 이런 문제들이 좀 심각해지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적어도 커리큘럼북에서의 문제는 꼭 본다. 그리고 다이제스트북의 내용들을 한두 번 정도 꼭 읽어본다 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근데 문제가 되는 건 뭐냐면은 한국 사람의 경우에 그러니까 책을 읽는 거는 잘할 수 있다고 하는 거죠. 그런데 이걸 머릿속에다가 암기할 때는 영어로 암기가 안 되죠. 자, 이런 문제들이 존재한다고 하는 겁니다. 자, 그래서 학원 수업을 듣게 된다면은 이 부교재들을 활용하실 수 있습니다. 이 학원 강의에서 이 많은 내용들 한꺼번에 다 이제 우리가 읽으면서 가기 너무 비효율적이기 때문에 여기에서 또 엑기스만 뽑아서 그리고 커리큘럼북에 있는 내용들 엑기스까지 같이 뽑아가지고 학원 강사분별로 이런 그 부교재를 만든다고 하는 것들이죠. 그래서 이 부교정 수업이 들어가는데 이 내용을 중점적으로 암기하시면은 기본적으로 여러분들이 시험에 칠 수 있는 기본적인 어떤 지식들은 갖추게 된다고 하는 것들입니다. 그리고 이런 것들을 통해서 여기 서브노트를 통해서 얻은 지식들 토대로 해서 문제들을 푸는 과정들을 여러 번 연습해 보시면은 충분히 여러분들이 쉽게 그러니까 어려움 없이 시험 과정들을 이제 극복해내실 수 있을 겁니다. 자, 그렇다면은 레벨별로 수험 시간들 어떻게 가져야 되느냐? 네. 기본적으로 300시간 정도는 투자를 하셔야 된다고 생각하시면 되겠고요. 그리고 여러분들이 나름대로 갖고 있는 핸디캡들이 있을 거예요. 그 핸디캡에 따라 가지고 50시간씩 여기 4가지 경우의 핸디를 이제 제시를 했는데 영어 실력이 부족하다든지 비상경계 출신이라든지 실무 경험이 없다든지 또는 학교 떠난 지 오래이다든지 자 이러한 조건들을 따라서 하나 있을 때마다 50시간씩 더 하시면은 그게 여러분들이 최소한 정도 해야 되는 공부 시간이다라고 보실 수 있겠습니다. 자, 그래서 예를 들어서 여러분들이 이제 뭐 350시간 정도의 시간 투기했다는 이제 계산이 나온다면은 그걸 레벨 1에서 해야 되는 것들이고요. 그 다음에 각 단계로 올라갈수록 레벨 1보다 레벨 2가 더 어렵고 레벨 2보다 레벨 3가 더 어렵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각각 50시간, 100시간 정도씩 더 투자를 해야 된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대략 한 400시간 정도 하면은 레벨 1 경우에는 400시간 정도 하면 무난하게 이제 여러분들이 합격하실 수 있는 수준인 것 같고요. 그다음 400시간은 어느 정도의 시간이냐? 여러분들이 20주 공부를 한다 했을 때는 한 주당 20시간 정도를 투자하면 확보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만약에 26주, 반년이죠. 반년 정도 공부하신다면은 한 주에 15시간 정도를 확보를 하셔야 되는 시간이다. 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적어도 한 주에 15시간에서 20시간 정도를 여러분들 공부하시는 시간으로 확보를 하셔야 여기에서 이 과정들을 극복해내실 수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지금까지 해서 전체적으로 그 CFA 시험의 어떤 특성들과 그 다음에 CFA에서 배우는 과목들에 대해서 간단하게 설명드렸었고요.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왜 여러분들이 CFA 시험을 준비하시는 데서 와우패스가 좋은 선택이 될 수 있는지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자, 여러 가지 와우패스의 장점들이 있습니다. 그 중에서 가장 중요한 것들은 제가 보기에는 검증된 강사진이라고 생각됩니다. 강사 없이 학원 강의 듣지 않고 혼자서도 할 수 있겠지만은 그건 너무 힘든 과정들이죠. 그렇지만은 강사의 설명을 듣고 여러 번 이 내용들을 분석을 하고 또 연구해온 강사들의 설명을 듣고 핵심이 무엇이다라는 것을 파악을 하시고 공부에 들어가시면은 굉장히 효율적으로 공부할 수 있습니다. 이건 어떻게 보면은 미국이나 또는 유럽처럼 영어를 자연스럽게 쓰는 네이티브하게 쓰는 사람들에 비해 가지고 굉장히 우리가 한국 사람으로서 핸디를 가지고 있는데 이걸 극복할 수 있는 한국만의 장점인 것들이죠. 굉장히 좋은 한국은 굉장히 뛰어난 사교육 시스템을 갖고 있기 때문에 거기에서 이러한 사교육 시스템들을 최대한 잘 활용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특히 해외에 나가서 유학을 하고 있는 학생들도 의외로
와우패스 강의들을 많이 듣습니다. 그러면서 하는 얘기들이 해외 유명한 교수님들보다도 오히려 내용들을 쏙쏙 잘 들어오게 가르친다는 말들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만큼 강사진이 굉장히 검증되고 중요하다고 하는 것들을 이해하시면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또한 서브노트라고 하는 측면들, 이런 서브노트들은 여러분들의 학습 시간들과 그 다음에 암기들을 굉장히 효율적으로 해줄 수 있는 무기가 될 것입니다. 그런 측면에서 서브노트가 굉장히 잘 제공된다고 하는 거. 그 다음에 모바일 강의가 무료로 제공된다고 하는 것들이죠. 그래서 여러분들 특히 요즘처럼 계속적으로 움직이면서 다니는 시간들이 많은데요. 이렇게 움직이면서 다니는 출퇴근 시간이라든가 이동 시간에 스마트폰을 통해서 또는 태블릿을 통해서 모바일 강의를 시청할 수 있다면 굉장히 효율적으로 여러분들이 시간들을 확보해낼 수 있을 것들입니다. 자, 그런 측면에서 이 모바일 강의가 굉장히 높은 퀄리티로 제공된다는 측면에서 장점이 있는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신속한 학습자 지원들도 와우패스의 매력입니다. 여러분들이 궁금한 내용들이 있으면 그것을 게시판에 올리시면 적어도 2, 3일 내에 빠르게는 그날 바로 답변이 오게 될 겁니다. 그러니까 그런 측면에서 여러분들 궁금증들을 금방금방 해소하시면서 갈 수 있다는 점이 굉장히 좋은 점들이고요. 그 다음에 합격 보장제라고 하는 것들을 와우패스에서 시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6월달 시험에 떨어지면은 12월 시험에는 무료로 그 내용들 다시 한번 보실 수 있게 이제 보장을 해드리고 있고요. 자, 그래서 전체적으로 봤을 때 이러한 내용들 그리고 전체적으로 봤을 때 최강의 가성비라고 하는 것들이죠. 특히 와우패스가 제가 보기엔 참 안타깝긴 한데 다른 데 비해 가지고 너무 요금을 싸게 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참 안타까워요. 더 높게 받을 수도 있는데 그 학생들을 위한 정책인지 굉장히 좀 저렴하게 받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리고 다른 조건들까지 생각해 봤을 때 최강의 가성비라는 측면에서 와우패스가 굉장히 좋은 선택이 될 수 있는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여러분들이 CFA를 공부하신다면은 그리고 CFA 합격을 노리고 계신다면은 이 와우패스가 여러분의 CFA 합격을 돕는 최상의 선택이 될 수 있을 거라고 믿습니다. 네, 지금까지 해서요, 우리 CFA 시험의 기본적인 개요들과 그 다음에 특성들, 그 다음에 어떤 과목들과 어떤 식으로 준비를 해야 되는가에 대해서 쭉 한번 살펴봤습니다. 자, 여러분들 그 CFA라고 하는 게 그렇게까지 쉽지는 않은 시험이라고 하는 느낌은 좀 받으셨을 것 같습니다. 자, 그렇지만 그렇게 CFA가 누구라도 될 수 있는 시험이 아니기 때문에 CFA가 오히려 가치가 있는 것 같습니다. 굉장히 경쟁이 심해지고 특히 취업 측면에서 경쟁이 심해지는 상태에서 그리고 날이 갈수록 어떤 금융권에서의 생명이라고 하는 게 짧아지고 있는 상황에서 무엇인가는 무기를 갖춰야 됩니다. 그게 저는 그 무기로서 CFA가 굉장히 중요한 수단이 될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들이 장기 생존성을 보장받고 여러분들의 뭔가 가치를 올릴 수 있는 그러한 레버리지 할 수 있는 스프링보드로서 CFA가 좋은 선택이 될 수 있다고 보는 것들이겠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나중에 CFA로서 활짝 웃을 수 있는 그 날을 위해서 저도 그리고 다른 강사들도 열심히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